오후 시간에는 실제 솔루션들 사례 위주로 발표를 하는데 저희 첫 시간으로 뉴인이라는 회사고요. 터치클래스라는 솔루션으로 오늘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특별히 저희 고객사분들께 좀 허락을 받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배포 자료에는 저희가 다 담지 못했고요. 발표 자료 뒤에 이미지랑 영상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전 강의에서도 교수님께서 이 비실시간 비대면 교육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사실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기존의 소통 방식, 기존의 교육 방식으로 이들을 우리가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방식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또 기업의 업무 환경 변화 이런 거에 맞춰서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을 좀 끊임없이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교육 방법과 기술들을 한번 적어봤어요. 근데 어제 오늘 ATD 디브리핑 행사들이 많죠. 네. ATD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IT 박람회가 아닌가 할 정도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ATD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HRD 담당자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HRD 담당자분들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학원도 많이 가시고 새로운 기술 나오면 막 공부도 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 HRD 컨퍼런스에서 그 ATD 디브리핑 행사 패널로 한번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HRD 담당자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희가 ATD 그때 부스도 만들고 발표도 했었는데 그 사례를 아시니까 딥러닝을 HRD에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웃으면서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이렇게 농담 삼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테크놀로지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 기술들을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소셜러닝 다 이런 얘기들을 십몇 년부터 하지만 이 기술들을 정말 저희가 쓸 수 있을까요? 저희 생애 안에 잘? 12년 전인가 큰 교육기관에서 소셜러닝을 구현해 보겠다고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 과정 소개 페이지에 공유 버튼을 만들어서 그 공유 버튼을 누르면 본인의 트위터로 과정명이 전달되는 방식을 해놓고 소셜러닝이라고 크게 홍보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는 일인데 이제 그 당시는 소셜러닝이 꽂힌 거죠. 왜 ATD에서 이걸 얘기를 했어? 저는 사실 이 기술 얘기를 오늘 하고 싶진 않고요. 저희 회사가 오히려 집중하는 부분은 담당자분들의 니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우리 게더타운 이용해볼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한번 줌으로 해볼까? 이런 기술이 나오는 것 뿐이지 않을까? 옛날에 슬램덩크 만화에 있지 않아요? 강백호가 왼손은 거들 뿐 이렇게 얘기했듯이 기술은 거들 뿐이고 우리가 과연 어떤 걸 교육에서 바꾸고 싶은지를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 기술이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담당자분들의 고민들을 저희는 인터뷰를 많이 하고 리서치를 했었습니다. 외부에 있는 교육기관 컨텐츠를 이용하다 보니까 우리만의 컨텐츠가 없어요. 우리 걸 가지고 우리는 자살을 하고 싶어요. 직원들이 회사에서 하는 교육은 무조건 재미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원들이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진실된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설문조사 갖고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니즈들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런 니즈들을 담아서 기능 구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능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 컨텐츠 같은 경우는 플래시나 동영상처럼 타입을 정하지 않고 좀 다양한 유형을 만들고 싶어요. 저희 회사만의 컨텐츠 만들고 싶어요. 학습자는 어떨까요? 일방적으로 학습하는 게 아니라 내 학습을 내가 진도 체크를 하고 무언가 수동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학습을 하고 싶다. 관리자 같은 경우는 관리자 모드 안에서 통계나 이런 것들 좀 더 편하게 보고 싶다. 이런 기능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이 터치클래스라는 솔루션인데요. 여러 가지 장점과 특징이 있지만 저는 이제 터치클래스가 뭐예요? 물어보시면 그냥 가장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교육 담당자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직접 개발해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근데 그 컨텐츠를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고 그 안에 소통할 수 있게 기반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기능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저작 도구예요. 그 터치클래스는 관리자 모드에 컨텐츠를 저작할 수 있는 에디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컨텐츠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설문, 퀴즈, HTML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서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하듯이. 저희가 별도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교육 없이도 굉장히 잘 만드세요. 이렇게 만든 컨텐츠는 PC, 패드, 폰, 기기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리사이징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배포된 다음에도 수정할 내용이 있거나 이렇게
뭐 추가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시면 즉각적으로 바로 수정해서 재배포가 가능합니다.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에디터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이 기능을 추가했는데 라이브 강의 기능입니다. 오늘 저희가 줌으로도 하고 있고 이제 줌으로 교육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사실 줌은 화상 회의 시스템이거든요. 교육 담당자분들이 줌으로 교육할 때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이 LMS와 합쳐지지 않다 보니까 교육 통계를 어떻게 합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강 개설을 할 때 따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계신데 터치클래스는 이 LMS 안에서 과정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참여를 유도하고 참석을 안 한 사람들한테는 푸시 메시지로 그 사람들만 찾아서 또 안내를 할 수 있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동영상을 다시 업로드해서 컨텐츠화 할 수 있고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통계 결과까지 한 번에 뽑을 수 있다는 건 장점이 있습니다. 샘플 화면인데요. 저희가 OB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이브 강의를 했던 사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가 끝나면 다시 보기도 되고 그 영상을 아까 에디터에서 업로드해서 텍스트랑 합친다든지 해서 또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또 무엇보다 통계 기능에서 학습자 학습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 다음 SNS형 게시판인데요. 저희가 터치클래스 맨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이 관리자 모드 에디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담당자분들, 내용 전문가분들, 사내 교수님들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근데 저희 2015년도에 터치클래스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 학습자들도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뭐냐면 학습자들도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컨텐츠 안에 소셜러닝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댓글 기능을 만들어서 요소별로 그 안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구성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학습자가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고 싶어라는 요구가 이 젊은 세대에서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SNS형 게시판을 만들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터치투게더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안에서 직원들끼리 업무 노하우라든지 자료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게시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게이미피케이션인데요. 교육에 좀 재미 요소를 넣어서 직원이 좀 더 교육할 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기획을 한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배지라든지 랭킹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좀 학습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글을 작성한다거나 댓글을 달았다거나 하트를 눌렀다 이런 활동을 할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랭킹이 보이기도 하고 특정한 배지라든지 프로필 액자 같은 걸 습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지식인 그 네이버 지식인의 레벨, 약간 지식인 레벨 올라가는 것처럼 나를 좀 과시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도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게이미피케이션 처음 도입했던 저희 고객사 T 자동차 브랜드라는 회사가 게이미피케이션 도입하기 전에 학습률이 한 50%대가 나왔어요. 자율학습임에도 50%대가 나와서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게이미피케이션 도입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학습률을 보니까 평균 30% 이상이 오르더라는 거죠. 저희도 좀 놀라웠는데 저희 회사 번호를 어떻게 하시고 돌려 전화가 와서 왜 걔가 1등인지 좀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소소한 상품만 걸어도 이런 붐이 좀 일어나고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다는 걸 저희가 좀 확인했었습니다. 그럼 이 터치클래스 기능들을 간단히만 보여드렸는데 이 솔루션을 그럼 어떤 목적으로 쓰시냐. 가장 큰 건 당연히 교육 목적이죠. 교육 목적 쓰시는데 요즘 워낙 회사 내 정보도 다양해지고 컨텐츠도 많아지고 하는데 이제 기존처럼 이걸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 외국 컨텐츠 개발사에 의뢰를 해서 원고를 써주고 교수 설계해서 스토리보드 써서 개발하고 동영상 컨펌하고 뭐하고 하는 그 기간만큼 우리 직원들이 기다려주고 내용이 바뀌지 않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담당자분들이 내부에 어차피 자료는 많아요. PDF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많아요. 그런 것도 이용해서 본인들이 그냥 컨텐츠 뚝딱뚝딱 만들면 훨씬 더 심플한 컨텐츠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존의 플래시처럼 그렇게 구조화해서 열심히 만드는 거 그게 최선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클래스는 빠르게 만들어 빠르게 배포한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내부의 컨텐츠를 직접 생산하시는 거죠. 교육 목적이 가장 큰데 보시면 제품 매뉴얼 교육하시는 곳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품이나 상품이 워낙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공지를 하고 또 바뀌는 내용 이런 사고 사건 이런 것도 공지를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업무 관련 Q&A 용도로도 많이 쓰셔서 직원들이 그 안에 질문을 하고 내부 담당자가 답변을 하는 형태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 사전 사후 학습으로 많이 쓰십니다. 그럼 뒤에 한번 사례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사내 웹진도 최근에 많습니다.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사보 제작을 하셔서 이제 우편으로 집으로 많이 발송을 하셨대요. 근데 아예 사보 제작을 안 하고 저희 거로 디지털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될 거면 비용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크겠죠. 교육 목적이 가장 크긴 한데
두 번째로 소통 목적으로 쓰시는 것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터치 클래스를 이제 고객사분과 많이 얘기를 나누면서 가장 이제 인상 깊었던 얘기가 교육 솔루션인 줄 알고 저희 걸 도입했는데 직원들과 교육팀과 또 직원들 사이의 관계가 개선됐다는 표현을 하셔서 이제 가장 놀라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 뭐 매장 뉴스 써놨는데 커뮤니티, 아이디어 공유 뭐 이런 걸 하신다는 거죠. 저희 회사도 오히려 이 고객사분들의 사례를 보고 배울 때가 되게 많아요. 요즘은 그 저희 이제 고객사분들 중에 한 곳은 당근 마켓을 따라해서 오이 마켓이라는 마켓을 만들고 사내 중고 거래를 이제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제 모 기업은 저희 걸로 라디오 방송을 하세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교육 담당자분이 그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데 사연을 받고 또 신청곡도 받아서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습자분이 그 담당자분한테 보낸 메일을 저희 회사로 보내주셨어요. 요즘 그 라디오 듣는 낙으로 산다 내가 막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런 사례들을 이제 기업 가면은 이제 지금 오늘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 라디오 방송했던 거를 이제 시연용으로 틀어드리거든요. 담당자분 허락을 하셔서 이제 1대1로 뵐 때는 그럼 교육 담당자분들 막 한숨 쉬세요. 아, 교육부서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오전 강의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교육은 프렌들리 해야 된다. 예. 이게 뭐냐면 교육 솔루션이 하나 도입을 했지만 직원들이 매일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희가 서버 트래픽 사용률만 봐도 퇴근, 출근 시간대 되면 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인스타 키듯이 페이스북 키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터치 클래스를 클릭을 한다는 거죠. 들어오면은 하다못해 청첩장도 올라오고요. 야, 오늘 무슨 교육 있는데 거기 점심이 어떻대, 거기 연수원이 어떻대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요.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교육이 주 목적이었지만 소통까지 같이 더불어 따라오더라는 거죠. 네, 이렇게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메시지입니다. 이 가운데 긴급 이슈 공유라고 돼 있던 게 실제 저희 고객사 사례예요. 어디 정수기 회사인데 그 이영돈 PD의 먹거리 X 파일에 이제 제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밤에 난리가 났죠. 회사가 뒤집어졌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담당자분 출근해서 뭘 했냐. 터치 클래스를 켜고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직원 여러분 동요하지 마세요. 저희 제품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 반론 자료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고객 응대할 때 활용하세요. 해서 밑에 보시면 저 PPT 본인이 이미지 대충 만들어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이제 에디터에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할 거냐 말 거냐도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캡처 보안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고객 응대 시 활용해라라고 배포를 즉시 한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보고서를 쓰셨대요. 7,000명 직원 중에 현재 4,000명이 확인을 했고 지역별로 어떻고 몇 명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다. 보고 자료를 하루 만에 상황이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케팅 부서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육팀에서 솔루션을 도입했는데 직원들이 90% 이상이 들어와 버린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마케팅 부서, CS 부서, 다른 부서들도 함께 쓰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공지사항이 있는데 푸시 메시지 발송도 저희 거에서 돼요. 그래서 기존에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이나 게시판으로 했던 거를 저희 푸시알람으로 이제 하시고 과정을 이제 소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프라인 뭐 승진자 과정 1차수 찾으면 그 대상자 30명한테만 푸시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람 중에 학습, 이 공지사항 클릭하지 않은 사람만 찾아서 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푸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관리 용도로도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재미 요소인데 아까 게이미피케이션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맨 왼쪽에 보시면 포인트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자분들이 게이미피케이션 설정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좀 중요해 라고 하시면 로그인 할 때마다 학습할 때마다 포인트를 많이 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우린 좀 더 참여하고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트를 누를 때마다 댓글을 남길 때마다 점수를 높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기간을 한 달로 할 거냐 분기로 할 거냐 1년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 같은 경우는 하트를 많이 누른 사람 뭐 하트왕, 뭐 사랑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하시기도 하고요. 저희 도요타 같은 경우는 뭐 이 레벨을 뭐 자전거, 유모차, 뭐 수입차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배지들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는 용도로 쓰시기도 하고 액자 같은 경우는 그 프로필 사진을 올리는데 그 프로필 사진 테두리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사람만 올라가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액자도 디자인을 따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직원들끼리 서로 제 레벨 1이야. 나 레벨 7단계네. 이렇게 좀 서로 바로바로 볼 수 있게 이렇게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면 랭킹이 있어서 전체 직원 랭킹, 코스별로 랭킹이 보여서 이제 순위를 보고 좀 뭔가 스스로 더 해야겠다. 얘가 1위네. 나를 과시하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도 쓰고 계십니다. 마지막 통계인데요. 사실 뭐 앞에 교육이든 뭐 소통이든 다 이제 이 성과를 측정해서 또 저희가 증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 직원들이 어떤 콘텐츠에서 의견을 가장 많이 나눴지,
내가 이미지 10개를 쭉 올렸는데 도대체 이 이미지 10개 중에 뭘 가장 많이 클릭을 했지? 어디에서 질문을 가장 많이 했지? 이런 데이터들을 다 뽑으실 수 있게 제공을 합니다. 저희 고객사분들 중에 한 분은 저희 관리자분들 통계 기능 보시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학습자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고 있는 걸 알면 좀 무서울 것 같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왜냐면 로그인 한 순간 어디를 클릭했고 어떤 화면을 이동했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세션이 끊겨서 통계가 안 잡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통계 기능이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실 거, 솔루션 괜찮은 거 알겠어. 근데 이것만 도입하면 우리 잘 될까? 이제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저희가 많은 기업들을 이제 운영하는 사례를 보다 보니까 그만큼 컨텐츠와 운영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솔루션 컨텐츠 운영 3박자가 좀 맞아 돌아가야 이런 성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 컨텐츠랑 운영 부분을 좀 처음엔 간과하고 있다가 요즘은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컨텐츠를 다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예,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3,000여 개 마이크로러닝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무료로 다 서비스 받으실 수 있게 일단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는 3,000개 컨텐츠 준다고 학습자들이 잘 학습하냐 또 안 그래요. 그래서 뭔가 시즌에 맞게, 주요 이슈에 맞게, 뭐 이번에 뭐 대선 시즌이다. 그러면은 뭐 언론조사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재미있는 컨텐츠들 위주로 해서 그 3,000개 컨텐츠 중에 2개씩만 묶어서 매주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템플릿도 드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PPT 템플릿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형, 카드뉴스형 여러 가지 타입별로도 있고요. 시즌별로도 있어요. 크리스마스, 설날, 뭐 이런 가을, 봄, 여름 이렇게 있어서 이 템플릿을 이용해서 텍스트만 바꾸시고 이미지만 갈아 끼우면 컨텐츠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벤트인데 이벤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 많은 고객들을 운영하면서 같이 기획했던 이벤트에 대한 자료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오픈할 때 뭐 축하 인사말 남기기라든지 학습 중에 동료를 어떻게 할 건가, 뭐 돌발 퀴즈 이벤트를 해보자, 아니면은 부서별로 학습률이 높은 부서에 뭐 피자 보내기를 해보자, 뭐 이런 재밌는 이벤트들 기획을 저희가 뭐 수백 번 해봤고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달 때 이모티콘을 달게 하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모티콘도 있고요. 회사만을 위한 이모티콘을 제작해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회사 이제 사복 옷이라든지 그 다음에 임원분들 얼굴 잘라서 만드시는 고객사분들도 있고요. 직원들만 아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만 쓰는 단어들.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런 이모티콘 제작을 해서 좀 더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컨텐츠와 운영된 정보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솔루션만 딱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함께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사한테 허락을 받아온 몇 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교육이 고객 만족과 영업 결과를 높이고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터치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컨텐츠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분들이 외부 기관에 기대지 않고 이제 우리만의 컨텐츠 100% 내재화할 수 있다는 건데, 최근에는 뭐 DT라든지 ESG라든지 이런 교육, 핵심 가치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가장 사실 성과를 내는 곳들은 그 매장이라든지 제품, 은행권들, 상품과 관련된 보험사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계세요. 그런 곳들은 거의 뭐 99% 학습률이 그 정도, 입사 퇴사자 빼곤 다 들어옵니다 할 정도로, 왜냐면 여기를 안 들어오면 정보를 못 얻고 내가 업무를 못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학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교육 담당자분이 본인 이제 중국어과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머머쌤, 여기 듣고 계실 수도 있어서 제가 머머쌤이라고 이름을, 닉네임을 만들어서 그 중국어 콘텐츠를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 하루 한 줄 중국어 이런 걸 올리셔서 직원들이 거기 댓글에 어머 머머쌤 오늘도 중국어 잘 배웠어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이 20대세요. 20대 사원분이신데 이런 젊은 직원들은 이제 본인들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회사 내에 서비스하고 내가 뭔가 돋보이고 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컨텐츠들도 만들어져 있고, 딱딱한 직무 과정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한 고객사 KFC 사례인데요. KFC는 이제 전국에 수백 개의 매장이 있고 직원들이 한 7,000명 가까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교육하셨냐 여쭤봤더니 새로운 제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햄버거 메뉴가 나오면 점장들이나 매니저만 오프라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에서 다 오죠. 2박 3일 잡고 뭐 연수원이나 호텔 빌려서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전파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코로나 때문에 저희 걸 도입한 건 아니고요. 이제 4, 5년 전에 도입을 했는데 저희 걸 도입한 이후에는 100%다 이제 지금 터치 클래스로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 제조법 관련된 거 그거를 GIF 이미지로도 막 넣고요. 영상도 찍어 올리시고 해서 아예 100% 저희 걸로 하고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수원에는 최고의 강사님이 예전에는 이제 10분의 강사님이 이제 클래스를 도왔던 최고의 강사님께 강의를 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매니저든 아르바이트생이든 똑같이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듣는 시간이 하루 이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제품이 언제 나오더라도 교육에 대한 일정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 KFC 담당자분이 말씀하셨던 것도 인상 깊었던 게 이 터치 클래스를 도입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강의장, 숙박비 이런 걸로만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 데려오는 그 시간, 매장에서 이 사람들이 빠짐으로써 그 아르바이트가 대체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면 측정 불가능하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에 머물렀던 학습률을 90%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터치 클래스 사용하시고 가장 큰 만족도는 학습률이에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사 퇴사자 빼고는 다 들어오는 솔루션이 돼버립니다. 저희 뭐 90% 넘는 곳들이 대다수고요. 일단은 직원들이 여기를 스트레스 받는 공간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서 T 기업이라고 도요타인데 도요타 같은 경우는 컨텐츠 개수가 일단 저희 고객사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아침에 한국도요타 대표님 사장님이 뭐 아침 임원회의 때 어떤 이슈를 얘기했다. 그러면 그게 그날 오후에 컨텐츠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 전 직원한테 빨리 배포해. 터치 클래스에 올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대요. 터치 클래스에 올려. 이런 컨텐츠도 계속 생산되고 있고요. 우리 회사와 관련된 뉴스 정보라든지 제품과 관련된 CS, 우수사원, 사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도 푸시 메시지가 계속 와요. 네, 새로운 컨텐츠 업로드 됐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교육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KFC 사례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그 보험사들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다 저희 거 쓰고 있습니다. 예. 보험사 설계사분들 몇만 명이 다 저희 거로 들어와서 하시는데 기존에는 교재를 다 인쇄해서 이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럼 보험 설계사분들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교재를 인쇄해서 배포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했던 거죠. 근데 이걸 다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저희 걸로 하신 거죠. 그러면 학습 중에라도 뭐 법이 바뀌거나 뭐 약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재인쇄를 할 필요가 없이 이 안에서 그냥 수정이 되고 즉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업데이트 할 필요도 없이 학습자 로그인하면은 수정된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존에 교재 인쇄했던 게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 솔루션 도입 비용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 그리고 이런 것들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도 굉장히 잘 이용하세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2번씩 계속 라이브 강의가 개설되면 4, 5천 명씩 들어오시는데 저희가 AWS 아마존 서버를 쓰고 있거든요. 4, 5천 명이 들어와도 뭐 화질이나 뭐 이런 거에 문제 없이 원활하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주말에도 계속 학습을 하실 정도로 이런 것들도 잘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재 배포하시면서 이제 저희 걸 바꾸시고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교재는 배포하고 나면은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이 어렵죠. 집에 쌓아뒀는지 고객 응대할 때 썼는지 어쨌는지. 근데 저희 거는 받는지가 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좀 무서울 정도로 되잖아요. 이번에 10,000명한테 교재를 배포했는데 이 중에 20%밖에 안 열어봤어요. 20%도 평균 머문 시간이 몇 분이고 이 중에 이 사람들도 어느 페이지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었네? 그럼 이 페이지에 관심이 많다는 거네? 어떤 키워드를 가장 많이 검색했지? 이 내용을 가장 많이 찾아봤니?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오프라인 교재와는 비교할 수 없게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게 쌍용자동차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임원급 대상으로 팀장 임원급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하셨어요. 최근에 많이 는 사례 저희가 현대차, 기아차, 쌍용 다 비슷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용으로 쓰셨는데 오프라인 교육 하기 전에 사전 사후 학습을 저희 걸로 많이 이용을 하셨어요. 제가 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그 강의장 안내, 연수원 위치. 저 지도 아까 나왔던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나 구글로 연동되거든요. 그리고 강사님 소개, 시간표 이런 것들을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를 했는데 이번 차수 대상자 200명이다. 수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받는지 안 받는지. 단톡방 팔 수도 없어요. 전화번호 다 몰라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 해놓으면은 안 본 사람들만 찾아서 또 푸시를 보낼 수 있어요. 왜 확인 안 하셨어요? 또 찾아요. 3차로 또 찾아 또 보내요. 계속 푸시를 보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 오기 전에 이거 사전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해요.
딱 결과가 나와. 이걸 가지고 강사님 드리는 거죠. 학습자 수준이 이렇습니다. 강사님 그걸 가지고 오프라인 교육을 해요. 교육 끝나고 나서 설문 만족도 조사도 여기서 하고요. 오프라인 교재 제작도 아예 안 하고 여기에 올려서 활용을 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내 교육을 비대면 환경에 맞게 변화시켰다. 라이브 강의 사례인데요. 예, 라이브 강의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 오프라인 교육기관이에요. 여기서 온라인 세미나를 저희 걸 이용해서 하셨어요. OBS 프로그램을 써서 이제 화면 구성을 하셨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자료를 배포하고 이 테스트를 진행해서 학습자 수준을 먼저 파악했고요. 강사님이 그 폰을 들고 계셨어요. 이게 실시간 채팅도 되는데 채팅이나 아니면 그 밖에 있는 컨텐츠에 질문하기 컨텐츠를 따로 만들어서 질문들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운영을 하신 거고요. 이제 줌하고 다른 점이 끝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컨텐츠화 하셨어요. 영상을 쪼개서 주제별로 컨텐츠화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 그렇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직원들의 정보와 이야기가 남아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터치클래스 처음에는 관리자만 컨텐츠를 만들게 했는데 그 컨텐츠 안에 댓글에 남아있는 그 내용조차도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정보더라. 이런 것들만 묶어도 엄청난 정보인데 이걸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하다가 저희가 SNS 게시판 아까 그 기능을 만들어 드렸는데 맨 왼쪽에 보시면 이게 맛집 공유예요. 저희 고객사 사례인데 회사 주변에 맛집이 어디에 이런 걸 올려 저희도 이거 게시판 따라서 만들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가운데 보시면 온라인 교육 아이디어 모집 이런 거 소소하게 커피 쿠폰 같은 거 이렇게 시상 거셔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수집도 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제 푸시 메시지예요. 뭐 행사가 취소됐다, 뭐 회의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제 카테고리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거를 쓰기 권한, 보기 권한도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게시판을 운영하고도 계십니다. 이렇게 잘 쓰시는 곳이 이제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현재 3만 명 정도의 전국 매장 직원들이 다 저희 걸 쓰고 있어요. 보시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게시판을 가장 잘 씁니다. 예를 들어 노브랜드의 새로운 그 음식 제품 밀키트가 나왔는데 직원이 막 올려요. 제가 집에 가서 요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야채 뭐뭐를 추가하면 엄청 맛있어요. 고객한테 설명할 때 이거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올라오고요. 크리스마스라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봤어요. 본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가 내려왔는데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아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 현장 지식 소통방이라고 이름을 아예 그 메뉴명을 바꾸셔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계 활용 사례입니다. 앞에 뭐 소셜러닝, 라이브, 뭐 게이미피케이션, 소개 다 해드렸지만 저희가 사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통계예요. 예. 왜 학습 통계를 왜 열심히 저희가 뭐 보고 저희는 왜 개발을 해야 되냐, 뭐 ROI 때문이냐, 아니면 상모를 주기 위해서냐, 그건 아니고요. 직원들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죠. 예. 직원들이 어떤 요구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그 학습 진도율 그것만으로 정말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느냐, 볼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조대현 교수님이 지난번에 이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통계는 수치가 아니라고, 분포도라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평균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 학습 평균을. 학습 평균 시험 점수. 이게 아니라 이 분포도라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이 직원들의 면밀한 니즈들을 뭔가 구조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정보 데이터들을 잘 수집해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통계 기능을 계속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30분이 딱 됐네요. 네, 여기까지 소개 마쳤습니다. 예, 저희가 1대1로 만나 뵈었으면 좀 실제 사례들 더 많이 보여드렸을 텐데 좀 허락을 어렵게 받아서 가져와서 이미지나 좀 이런 걸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제가 1대1로 소개를 막 해드리면 담당자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 HRD 담당자분들 열심히 사시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거 도입해서 쓰시는 담당자분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이분들 덕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컨텐츠를 만들고 또 기획하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